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수업부터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학교 폭력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사안 처리 흐름도 사전 예방 활동, 사안 처리 시 유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초기 대응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감지 인지 노력, 신고 및 접수, 학교의 대응 요령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로 보시면 그죠? 자,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자, 명예훼손 모욕, 자,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자,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자,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이라는 것은 자, 학교 내외에서 자,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자, 특정인이나 자,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지속적이거나 자, 반복적으로 자, 신체적, 자, 심리적 공격을 가해서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 사이버 따돌림이라는 것은 자, 인터넷, 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자, 학생들이 자,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자,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자,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 폭력 유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행이 어떤 치료를 요하는 어떤 정도가 된다거나 혹은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상해에 해당됩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이건 일종의 감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가 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강제, 예를 들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약치에 해당되고 어떤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는 유인에 해당됩니다. 장난을 빙자한 어떤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 학생이 어떤 폭력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위는 신체 폭력에 해당됩니다. 언어 폭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떤 구체적인 말, 뭐 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자, 명예훼손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 어떤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어떤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모욕에 해당됩니다. 어떤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뭐 죽을래 등과 같이 어떤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금품 갈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이나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금품이나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이거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강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적인 심부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는 강요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따돌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어떤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그리고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뭐 빈정거린다든지 면박을 준다든지 뭐 겁을 준다든지 골탕을 먹인다든지 비웃게 하는 행위가 전부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성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어떤 유사성행위 혹은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그리고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어떤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어떤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행위, 어떤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인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사이버 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속칭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게임 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어떤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사이버 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루밍이라는 것은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서 말끔하게 꾸민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 단장, 차림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 그런 자신을 가꾸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그런 남성들을 일컬어서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남성인데도 치장이나 그런 옷차림에 금전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무리를 말합니다.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에 해당하는 그런 남성의 미용용으로 피부, 두발, 치아 관리는 물론 그런 성형수술까지 포함하는 뜻을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에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그런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어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에 이루어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어떤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그런 착취하기 전 그런 대상의 호감,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을 해서 어떤 신뢰를 쌓는 등 그런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그런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사와 학생, 그런 성직자와 신도,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특히 정신과 의사와 그런 환자 등 그런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공통의 관심을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그런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루밍의 그 6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그 피해자 고르기, 가출, 방임 등
그 피해자의 취약점을 그런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2단계, 자, 피해자의 신뢰 얻기. 자, 피해자에게 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신뢰를 얻는 단계입니다. 자, 3단계, 자, 욕구 충족시켜주기. 자, 물건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단계입니다. 자, 4단계, 고립시키기. 개인 교습 등 자, 아이가 자,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자, 의존성을 증폭시키는 단계입니다. 5단계, 자,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자, 자연스러운 그런 신체 접촉 유도 등 자, 성적인 관계 만들기를 그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6단계, 그 통제 유지하기. 자,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 그 정의와 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이버 폭력이라는 것은 저 사이버, 자, 인터넷이나 그 휴대전화 등의 공간에서 자, 언어, 자, 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불쾌감을 주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2019년 그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서 그 사용했던 그 사이버 폭력 유형을 갖다가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언어 폭력, 자, 인터넷,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자, 욕설, 거친 언어, 자, 인신 공격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어떤 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SNS 등에 올려 아무나 어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스토킹, 자, 특정인이 자, 원치 않음에도 자, 반복적으로 공포감, 어떤 불안감을 유발하는 자, 이메일이나 어떤 문자 쪽지를 보내거나 어떤 블로그, 그 SNS 등에 방문해서 댓글 등의 흔적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자, 특정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묘사 혹은 성적 비하 발언, 성차별적 욕설 등 어떤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게시하거나 자, 음란한 동영상, 사진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신상정보 유출, 자, 개인의 사생활, 자, 비밀 등을 자, 인터넷, SNS 등에 언급 또는 게재하거나 어떤 신상정보, 이름, 거주지, 재학 중인 학교 등을 유포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따돌림, 자,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인스턴트 메시지 등에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갈취,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등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강요, 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안성진 외 12명이 이렇게 만든 그 사이버 불링의 그 이해와 대책이라는 책에서는 그 사이버 폭력의 유형을 갖다가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아주 세분화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자, 인터넷 게시판, 대화방, 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그런 접속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어떤 욕설, 협박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 송신 행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어떤 사진 등을 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 유포하는 것입니다. 해피 슬래핑, 자, 피해자가 본인 의사와 반해서 어떤 예상치 못하게 가해자로부터 휴대폰 촬영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이디 도용, 자, 친구끼리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해 놓은 스마트폰을 남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친구들이 자, 원치 않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변조. 자, 상대방의 사진을 허락 없이 합성해서 그것을 다수와 함께 공유하거나 게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갈취. 자, 사이버 상의 특정 수단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거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상, 사이버 머니, 어떤 캐릭터를 얻거나 갈취하기 위해 지속적인 또는 억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자, 원치 않는 그런 성적 메시지, 글, 부호나 이미지, 음향, 영상물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카톡 감옥. 스마트폰 카카오톡 또는 이와 유사한 어플의 이용에 있어서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재차 불러내어 원치 않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어떤 비방을 하는 행위, 그리고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화방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차단. 사이버 상 또는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특정 대상을 친구 목록에서 제외시키거나 친구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플레이밍. 인터넷에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나 어떤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게시판 도배, 성희롱 등 다양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이버 명령. 사이버상 또는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대상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를 하거나 심부름 등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안티 카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특정 대상에 대한 비방, 욕설, 사진 변조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왕따놀이. 사이버 상 또는 스마트폰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카카오톡, SNS 등에서 한 친구를 왕따로 지목한 뒤에 집단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 중에서 그 해피 슬래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슬래핑이라는 것은 그 10대들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행인들을 지목해서 이렇게 마구 때린 다음에 이를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을 한다거나 그 인터넷에 그런 올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 그 한국경제에 실린 그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구타를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요즘 유럽의 10대들 사이에서는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행위를 지목해 집단으로 구타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살인도 서슴지 않아 여행 가이드북에는 10대들과 공연히 시비를 벌이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써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만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청소년들이 행인을 구타하고 그 살해하는 장면을 카메라 폰으로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려 널리 알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행들은 특히 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어 학교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됐는데, 타인의 고통을 보며 즐기는 일종의 세디즘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이유 없는 폭력을 그들은 해피 슬래핑이라고 부릅니다. 행복한 때리기란 뜻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역설적으로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해피 슬래핑은 영국 런던에서 시작돼서 프랑스, 독일 등지의 대륙으로 급속히 번져가더니 이제는 캐나다에서도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마 구타라고 할 수 있는 그 해피 슬래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연애, 오락,
그 케이블 방송인 MTV에서 방영되는 엽기적이고 우스꽝스럽고 폭력적인 스턴트 쇼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잭 에이즈와 잭 에이즈 넘버 2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해피 슬래핑은 대상이 무차별적이라는 점에서는 이지메와도 통합니다. 그러나 이지메는 서로 알고 지내는 또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반해서 해피 슬래핑은 어른 아이를 가리지 않고 장난삼아 우발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이지메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초기 대응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인지되거나 감지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는 그 학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그런 학교가 걸려 있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 학교에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교육청에도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해자, 피해자, 그런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단계는 그 사안 조사입니다. 학교마다 그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있는데 이 전담 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안이 좀 경미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그런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는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그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피해 학생과 그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동의를 해주는 경우는 그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나는 자체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3단계는 그런 어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조치를 결정하고 이행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2019년 그 8월 20일 날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학교 안에 그런 심의위원인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8월 20일 날 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지원청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불평 불만의 약간 그 소지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학교에서 해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어떤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조치를 이행하는데 그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의 그 결과들은 전부 학교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보호자는 특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3단계에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그런 이행이나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4단계로 어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 떠나서 나는 그냥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민형사상의 법으로 이렇게 해결이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전 예방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법 제14조 전문 상담 교사 배치 및 전담 기구 구성입니다. 5항을 보시면 전담 기구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와 그런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그런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 제15조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이 있는데 그 1항을 보시면 그죠? 학교의 장은 그 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보호와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한 그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 학교 폭력의 개념, 실태, 그 대처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학기별로 1회 이상 그런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2번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학교의 장은 자,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그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자,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영 등을 전담 기구와 협의해서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장,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설명을 해드리면 그죠. 보통 우리나라에는 지금 17개의 그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 시도 교육청의 장을 우리는 교육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그 산하의 시도 자치구에는 그 178개의 그 교육지원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육지원청의 장을 우리는 교육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항은 자, 그 밖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학교폭력 예방법 자 시행령 제17조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의 장은 자, 앞에서 살펴본 그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 학생과 교직원 및 그 학부모에 대한 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자, 학교폭력 자, 예방 교육의 실시 의무는 자, 학교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1호 그 학기별로 자, 1회 이상 실시하고 자, 교육 횟수, 시간 및 그 강사 등 자, 세부적인 사항은 자, 학교 여건에 따라 그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2호 자, 학생에 대한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자, 학급 단위로 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3호 자, 학생과 교직원, 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습니다. 4호 강의나 토론, 자, 역할 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야 한다. 5호 자, 교직원에 대한 자,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자, 학교 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그 학교 폭력 발생 시 그 대응 요령, 그 학생 대상, 그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호 자, 학부모에 대한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학교 폭력 그 징후 판별, 학교 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가정에서의 인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그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 폭력 그 실태 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 그 8항을 보시면 자, 교육감은 자,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그 효율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자, 그 결과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자,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그죠? 자, 조사 대상은 자, 전국의 그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자, 조사 시기 및 횟수는 자, 전수조사를 1회 하고 자, 표본조사 1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실시하고 연 2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자, 온라인 그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안 처리 시 자,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자, 공정하고 자, 객관적인 자세를 자, 끝까지 견지하고 자, 적극적인 자세로 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2. 자, 학생과 그 학부모의 상황과 그 심정에 대한 그런 이해와 공감을 통해 그런 신뢰를 형성하고 자, 불필요한 분쟁이 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그 학교 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자,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 은폐하거나 자,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한다.
4.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가능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자, 부득이하게 자,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자,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5.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을 단정 짓지 말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6. 그 전담기구의 조사 및 그 심의위원회의 개최 시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자,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는 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학교 폭력 그 종합 정보 홈페이지 그 도란도란 에듀넷에 그 들어가시면 자, 학교 폭력과 관련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그림 파일 아니면 동영상 뭐 아니면 뭐 보고서 뭐 자료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도란도란 에듀넷에 들어가셔 가지고 그 관련되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뭐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 1단계 그 초기 대응을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학교 폭력 감지 인지 노력입니다. 자, 학교 폭력 예방법 제20조 그 사항을 보시면 자, 누구라도 그 학교 폭력의 예비 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자, 이를 학교의 장 또는 그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자,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자,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제14조 사항을 보시면 자, 학교의 장은 그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 2에 따른 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초기 감지 인지의 중요성. 자, 교사는 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자,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자, 주의를 기울이면 그 학교 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 학교 폭력 사항을 감지 인지했을 때 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감지는 자, 학생들의 그 행동이나 교수일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 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자, 인지는 자, 학생 또는 그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 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 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 그 피해 학생의 징후와 그 사이버 폭력 그 피해 징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잠을 자고 자, 몸이 아프다며 자, 학교 가기를 꺼린다. 자, 아프다는 핑계 또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자, 조퇴를 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자, 학교나 자,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갑자기 급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 작은 자극에도 자, 쉽게 놀란다. 자, 사이버 폭력 피해 징후입니다. 자, 불안한 기색으로 자, 정보통신 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자,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 온라인에 접속한 후 자, 문자 메시지나 자,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자,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자, SNS의 상태 글귀나 자,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하거나 자, 부정적으로 바뀐다. 자녀가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아이디가 없다. 두 번째 그 신고 및 접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제19조 3항을 보시면 자, 학교의 장은 자, 교육감에게 학교 폭력이 자,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 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를 보시면 그죠? 그 1항입니다. 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 학생 및 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그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 폭력의 예비 업무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 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그 비밀 누설 금지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에 따라 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제33조 비밀의 범위입니다. 자,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학교 폭력 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호 학교 폭력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호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자, 논란을 일으킬 그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입니다. 학교 폭력 그 신고 및 접수 절차입니다. 자, 학교 폭력이 자,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그 업무 담당자는 그 신고 내용을 그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접수 보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고 담임 교사나 보호자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는 해당 학교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도 보고를 하는데 그 인지 후에 그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외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117 그 학교 폭력 그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그 신고자가 보호자인 경우 자, 폭력 피해 징후를 자, 보호자가 먼저 알아채고 자, 학교로 알려왔을 때 자, 교사의 입장에서 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기. 자, 학교 폭력 사안을 자,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자,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자,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자, 보호자는 자, 신속하고 적극적인 그 학교의 대처를 원합니다. 자,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 학생 편을 든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자, 학교 폭력 그 사안 처리 시에 자,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자, 학교가 사안 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처리의 자,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 및 가해 학생 모두 안전하게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학교 폭력 그 신고자가 그 피해 학생인 경우 자, 학교 폭력을 피해를 당한 학생이 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자,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해 학생의 그 상태 파악과 신변 보호,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그 피해 학생의 상태와 신변 보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으로 인해서 자, 신체적으로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자, 심리적, 정신적 상태도 확인합니다. 또한 학교 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교끼리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합니다. 해결자로서의 역할. 자, 교사는 자,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그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칫 피해 학생의 그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자, 이야기를 듣고 자, 성급하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자, 피해 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로서의 역할. 자, 불안한 피해 학생의 마음을 자,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많이 힘들겠구나. 자,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그 학교 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 학생을 지지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초기 대응 요령입니다. 자, 학교 폭력 발생 시 그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그죠? 일단 관련 학생 안전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학교 폭력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사안 조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그 가해 학생 상담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폭력 발생 시에 그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러 자원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기 초에 각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그 성폭력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 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전담 경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대상별 그 초기 대응 요령입니다.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신변 안전이 급선무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그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합니다. 탈골, 기도막힘, 기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자, 피해 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 학생 역시 그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빨리 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후 가해 학생에게 지나친 질책이나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호자 조치입니다. 보호자에게 사실을 빠르게 알립니다. 자, 연락할 때 보호자들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도록 연락하고 학교에 오면 사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 사안의 내용과 학교 측의 대처 사항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피해 가해 학생이 기가했을 경우는 학생이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인 경우는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그 유형별 그 초기 대응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체 폭력입니다.
교직원의 신속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자, 응급 상황 발생 시 그 학교 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 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중심으로 자, 역할을 분담하여 자,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자, 신속히 학교 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자, 피해 학생의 위급 사항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보건교사의 역할은 자, 119 등 자,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서 아래와 같이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립니다. 자, 현장 자료 유지 및 보관입니다. 자,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 자료는 썩거나 없애지 말아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 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자, 담임교사 또는 교직원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서 그 피해 학생의 상태 및 병원을 안내합니다. 자, 병원을 이송할 시에는 담임교사나 교직원이 동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조사에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 학교폭력 전담기구입니다. 교감은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그 책임교사는 상황을 지시하고 주의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 상황, 육하 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교사는 자, 응급조치, 자,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 학생 상태 설명, 자, 전문 상담교사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 학생 대상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교장 등 관리자는 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총괄하겠습니다. 자,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주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그 언어 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어 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자, 인터넷, SNS, 자, 문자 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습니다.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자, 핸드폰 문자로 자,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보호자에게 알리고 피해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입니다. 자, 언어 폭력을 했는지 그 사실 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합니다.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자, 피해 학생이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유형별 그 초기 대응 요령, 금품 갈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 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자,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합니다.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 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 갈취 금액보다는 금품 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킵니다.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방임, 빈곤 아동일 경우는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해서 지원을 돕습니다. 유형별 그 초기 대응 요령,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입니다.
자, 강요 등은 폭력 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합니다. 그 학생의 행동 감지입니다. 친구를 대신해서 심부름을 한다거나 과제를 해주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옷 등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자,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그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당분간 부모가 등 하굣길에 동행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는 단순 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를 하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를 합니다.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따돌림입니다. 자,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 학교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자, 2차 피해 주의하기. 피해 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은 피해 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는 그 피해 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합니다. 가해 학생을 바로 불러 야단치면 가해 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명으로 피해 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 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 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두려워하는 피해 학생 돕기. 자, 심각한 피해일 경우는 피해 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합니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서 사안의 공개나 처벌을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 학생을 설득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 행동이 멈춘다. 담임교사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피해 가해 학생 함께 만나지 않게 하기. 자, 피해 및 가해 학생들을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됩니다. 자,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받은 학생 한 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 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신경정신과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학습 능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씁니다. 가해 학생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해 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 학생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사이버 폭력입니다. 평소 예방 교육. 휴대전화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 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합니다. 모든 자료는 증거 자료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합니다. 피해 학생 조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을 상담 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자,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에 사이버 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유형별 초기 대응 요령 성폭력입니다. 학교장 및 교직원의 즉시 신고 의무.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112, 117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피해 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나 피해 학생 측의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고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피해 학생의 비밀보호 철저. 자,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피해 학생 조치입니다. 씻어내는 등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가해 학생 조치. 학교장의 긴급 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과 분리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